오늘은 12권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갑니다. 새벽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고요함은 무엇을 깨닫는가? 고요함은 텅빔으로써 제로이고, 제로는 영성이고, 정신으로서 생각인 양과 감각인 둘을 합작으로 음양하게 음양합독으로 하나가 되는데, 고요하면 정신이 들어 정신의 빛이 발로되는 바, 정신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춥니다. 내가 운내보니 감각위주가 되면 밖으로 비춘다는 것은 좌뇌에서 발하는 생각 움직임도 바뀌고 호흡하는 코도 바뀌고 먹고 말하는 입도 바뀌고 목, 팔, 허리, 다리 등 몸뚱이의 움직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빛으로 비추면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행하던 어둠이 생각, 행위자와 감각,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동하여 밝아지므로 의식적, 자각적이 되어 깨어서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된 연후에 밖으로 비추던 빛을 돌이켜 안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감각이 감각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현생각 이전 자리가 감각이고 본연의 나이므로 문해가 문해를 감각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정신이 밖으로 비춤으로써 하나 일심을 얻은 다음 안으로 자기를 비추어 제로 무심을 깨닫습니다. 감각 모두는 일심 무심이요 무심 일심으로 텅비고 고요하고 화환합니다. 중심을 고요로 잡으면 그 이전인 텅김과 그 이후인 화환함이 고요함 가운데 존재합니다. 제로는 공간이요 하나는 에너지요 비침으로 시간을 굴리면서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고요함은 생각으로 고요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감각이 자기 자신을 감각하여 고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로와 하나가 어우러진 진리의 묘법입니다. 본 128 사람을 보는 척도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나 시끄러우나 밝으나 어두우나를 보고 합니다.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좌뇌 보니 생각 위주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명확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바뀌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감각 모드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 129 무소속의 세상. 좌뇌 보는 생각 위주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돌아가므로 자기를 보수와 진보 양자 중에서 폐기하여 스스로를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로 자처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규정하고 결론을 지음입니다. 그러나 문해본 감각유지가 되면 자기는 본래 텅비어 있어서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고요하게 지내다가 일을 당하여 행동을 구사함에 있어서 환하게 밝은 자리에서 저절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나온 행동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혹은 보수적이라거나 혹은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틀에 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사건건에 따라 보수적인 행보를 취하기도 하고 진보적인 행보를 취함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보수주의자는 진보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고 진보주의자는 보수적인 행보를 하기가 어려워 정편일률적으로 나아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되어 극우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입니다. 자기는 왼쪽 오른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때와 경우에 따라 혹은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왼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오른손 왼손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양당 구조는 좌뇌변의 생각위주의 단계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총선을 통하여 무소속 출마자들이 양당 소속 출마자를 과반수 이상 이기게 되면 양당 구도가 무너지면서 대통령도 무소속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무소속이 되어 싸우지 않고 사안에 따라 그때 통화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시기 운해본유 감각위주가 되면 좌파 우파로 갈라진 이원적인 양당 제도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불가분의 개인으로서 통기고 고요하고 화한한 무소속 사람들이 그 안에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본 130 선천과 후천. 선천은 일과 자녀분의 생각위주로 살아온 기간이었습니다. 선천의 철학적 명제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인류는 본격적으로 좌뇌를 통하여 과학기술 문명을 이루어했고 좌뇌를 대신할 만한 컴퓨터를 발명하였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와 후대하는 컴퓨터가 좌뇌를 완전히 대신하고도 남는 시점이 되었으므로 운해본유 감각위주로 전환한 후천 세계가 도래하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할 시절 이면이 왔습니다. 후천의 철학적 명제는 나는 감각, 동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생각이 주도함으로써 감각을 억누른 가운데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되어 괴롭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운해의 감각이 주도하여 무심한 가운데 일심으로 생각, 행위자, 양과 감각, 주자, 음가 동시적으로 하나로 적용하여 기어사는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을 이루어 통기고 고요하고 화한한 본심으로 살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선천은 좌뇌본유 생각위주로 사는 세상이고 후천은 운해본유 감각위주로 사는 세상입니다. 선천은 물성위주로 사는 세상이라면 후천은 영성위주로 사는 세상입니다. 선천은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이라면 후천은 정신이 개벽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할 사람이 주체성을 서지 못하고 정신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도구에 빠지고 매몰되어 기계의 노예가 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성은 영성이 지배하여야 합니다. 좌뇌가 우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뇌가 좌뇌를 지배하여야 합니다. 좌뇌가 지배하면 우뇌를 억누르지만 우뇌가 지배하면 좌뇌와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는 두뇌혁명의 전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인류로 하여금 정신 위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짝을 이루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각이 텅 비어 있으므로 감각이 활짝 열리면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즉시 한 생각을 내어 따뜻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연을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을 이루게 됩니다. 후천의 두뇌혁명은 사람에게 잠재된 정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경계에 따라 시끄러워진 마음을 즉시의 고요한 정신으로 돌리는 주체성으로 만능 만덕을 발휘하여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부리고 쓰며 환경 조건에 매이지 않고 환경 조건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하기 위하여 누구나 가야 할 길입니다. 본 130일 선천과 후천의 자유평화 행복 아내분의 생각 위주의 선천에서는 생각이 물성인지라 물성이 기본이 되어 외부적으로 몸의 안전이나 물질의 소유나 권력을 획득하거나 명성을 얻는 것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였습니다. 자유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으로 외부적인 행동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는 데 그쳤고 평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가족의 평화, 단체와 단체와의 평화, 지역과 지역 간의 평화,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 등으로 외부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데 그쳤다. 행복은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명성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운내권유 감각, 감성 위주인 후천에서는 내면적, 정신적으로 개인의 자유, 평화, 행복을 추구합니다. 생각 위주에서는 외부적으로 부를 쌓고 권력을 획득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대립갈등, 투쟁의 길을 걷게 되어 내면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괴로움을 자초하였으나 감각 위주가 되면 생각이 텅 비어져 고요한 가운데 환한 정신의 광명이 충만합니다. 텅 빔에서는 생각이 전무하여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고 속박이 없어 자유를 누리고 고요함에서는 시끄럽게 부딪힘이 없어 평화를 누리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정신의 광명이 환하여 존재와 생명 현상이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신비하고 아름다워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마냥 행복합니다. 또한 텅빔으로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우주의 주인이니 그 재산이 무한하여 제일 가는 부자이고 고요하기에 고요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절대강자이고 화남으로 말하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광명이니 불사조입니다. 자네본이 생각 위주인 선천에서 물질을 개별한 결과로 두뇌혁명을 통하여 운해본이 감각 위주인 후천을 열어 정신을 개발하여 영육이 쌍전한 사람을 완성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132 감각 감상법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을 일으킴과 동시에 그 생각이나 행동을 감각하여 음양을 합일시키는 것이 깨어삼이고 감각하는 것을 생각으로 표출하여 감각 감상을 통하여 말할 때는 감각을 하여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모르는 자리에서 감각을 하는 가운데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여야 진실한 말이 나오고 자기소리가 나오고 창조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고 감각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단답으로 말하려고 하면 기억을 통하여 기존의 지식이나 정보를 검색하여 말하게 되면 자기 소리가 아니고 남의 소리를 독사하는 모방과 답습에 그쳐 핵심과 전국을 찌르는 진실하고 정확한 말이 못되어 감각적인 말이 아니고 관념적인 말이 됩니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은 생각과 감각을 동시적으로 함께 구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관념적인 말은 감각 주시자가 없이 범위 없이 생각 단독으로 행할 때 나오고, 감각적인 말은 감각하는 가운데 생각을 낼 때 나옵니다. 관념적인 말이란 이론적 개념적으로 지금 여기 그 진실이 반영되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반로됨이고, 감각적인 말은 지금 여기에 진실이 반영되어 나오는 진실의 공간에서 반로되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감각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오행을 수행하여 감각의 힘을 기르는 동시에 감각 개발 시간에 생각자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감각 감상을 통하여 대답을 연마하여야 지혜로운 감각적인 언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133. 자연의 이치에 따른 복지국가의 실현. 사자는 얼룩말을 잡으면 가족이 실컷 먹고 남은 것은 하이에나가 먹고 남은 것은 독수리가 먹습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면 가족에까지 돌아갈 것이 없고 하이에나나 독수리에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토끼를 잡았느냐 얼룩말을 잡았느냐는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얼룩말이 없으면 얼룩말을 사냥할 수 없고 토끼가 있으면 토끼라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는 하이에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이에나는 독수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남을 도울 생각이 없지만 저절로 나누어 먹습니다. 자연에게는 도시가 따로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남을 돕는 것이 선이고 미덕이라는 관념이 있어 자연의 법칙을 유배합니다. 얼룩말을 잡은 불교한 사람에게는 소득에 따른 직접세를 높이고 토끼밖에 잡지 못한 서민들을 위하여 소비에 따른 간접세를 낮추는 것이 다같이 먹고 사는 길로서 자연의 법칙에 맞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복지의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개인에게 강요하고 부담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길 사항입니다. 복지국가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봉사활동을 하라는 강요와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가운데 보시하여도 보시한 상의 없이 한 것이 되어 자연의 법칙에 맞습니다. 감각개발 자녀분을 생각일주의 두뇌의 상태에서는 생각이 득세하여 운의 감각을 억누르는 가운데 잡다한 생각이 끊임없이 난무하여 호흡을 하여도 호흡을 감각하지 못하고 말을 하면서도 생각에 빠져 말소리를 스스로 듣지 못하고 몸동작, 목팔, 허리다리를 하면서도 생각에 빠져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행동을 하고 보고 들을 때에도 생각이 끼어들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모습이나 소리를 듣지 못하여 빠뜨리거나 왜곡하여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고 들으면서 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감각이 압도당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감각하지 못하여 몸은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몸을 잃어버리게 되어 몸이 없는 귀신이나 로봇 인간이 되어 대인관계에 있어 자기를 감각하지 못하여 희미하고 어두운 가운데 남의 처지와 입장을 감각하는 힘도 부실하여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구준만을 주장하여 대립갈등 투쟁을 조장하여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비좁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철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골치 아픈 사람이 됩니다. 자네보는 생각 위주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으로 남에게 지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생각으로 따지고 분석하여 시비를 일으키므로 대립갈등 투쟁을 유발함으로 항시 두뇌가 시끄러워 부딪히고 깨어지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아 괴롭고 불행하게 삽니다. 자네보는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감각이 억압당하여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감각하지 못하여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에게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되려면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두뇌를 장악하여야 합니다.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두뇌를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두뇌로 만들려면 생활 가운데 호흡을 감각하고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듣고 자기의 행동을 즉시적으로 감각하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 생각에게 억압된 감각이 살아나 생각량과 감각음이 하나로 합작이 되어 음양합일, 음양합덕, 음양상생의 삶이 되어 시끄러운 두뇌는 고요한 두뇌로 바뀌어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는 자유평화 행복의 구도로 바뀝니다. 눈에보니 감각 위주의 두뇌가 되면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하고 환한 두뇌가 되어 생각과 언어 행동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어 주체성이 살아나면서 욕심이 다스려짐에 따라 대립갈등 투쟁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져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감각이 개발되면 항상 고요한 가운데 정신의 광명이 단로되어 자기와 남이나 주변 환경이 환하게 밝아 철이 들고 센스가 있고 덕이 있으며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감각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좌뇌의 생각 개발을 통해 생각이 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 알고 알아 더 이상 생각은 알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야 더 이상 생각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야 감각 개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엄나라 책 12권이 나온 것입니다. 들으면서 본 135 외계인과 우주인 자네보는 생각 위주로 물성으로 보면 외계인은 존재하지만 운해본 감각 위주로 영성으로 보면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나누어 보는 것은 생각이고 공간을 나누어 보지 않는 것은 감각입니다. 생각은 시간의 인식 능력이라면 감각은 공간의 감지 능력입니다. 운해본 감각 위주의 두뇌가 되면 생각이 텅 비어 시간이 멈춘 가운데 우주가 하나의 공간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외계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계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뇌보는 생각 위주의 사람들이 생각으로 자력으로 대립갈등 투쟁을 벗어나 자네분이 생각
생각 위주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력으로는 데려갈 뿐 투쟁을 벗어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도저히 누릴 길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 대신 외계인이 나타나 지구인을 구원해 줄 것을 바라거나 외계인의 침략에 대한 공포심을 갖습니다. 문해분의 감각 위주에서는 무한의 하늘을 열고 그 가운데 본태양의 광명을 비추는 것이 자기이므로 자기는 지구나 태양계, 은하계에 속하지 않는 우주인입니다. 외계인이 있든지 없든지 외계인은 우주인에게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공포의 대상도 아닙니다. 아내분의 생각 위주로 보면 은혜분의 감각 위주 역시 외계인이고 외계이고 외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외계인은 이미 지구에 와 있으며 인류구원을 위한 대역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네분의 생각 위주에 속한 이는 그 길 없이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이나 기대감이나 공포심을 놓고 자기 자신의 감각 개발에 총력을 다하여 은혜분의 감각 위주가 되어 우주를 하나로 보는 우주인이 되어 자기를 구하고 인류를 구원합시다. 본 136 제로와 하나 본질 영성 정신은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은 두뇌이고 두뇌는 좌뇌의 생각, 양시간과 우뇌의 시간, 음공간이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 삶을 영유합니다. 좌뇌는 물성이고 우뇌는 영성으로 영성과 물성을 아우르는 것이 정신입니다. 정신을 생각으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물성과 영성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작동하고 정신을 감각으로 보면 생각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성이 없는 절대공간, 무한공간, 진공체로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으로 공간이 바탕을 이루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생각 행위자와 감각 주시자가 어울려 동시적으로 합작으로 시간을 운행하는 일심의 힘으로 대도를 운전합니다. 경계를 만나도 속이 상하지 않고 썩지 않으면 누가 괴롭혀도 거기에 반응하여 속이 상하거나 썩지 않으면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 무심 정신을 유지하면 더 이상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늘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 하나 만들려는 섭리인지라 섭리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러한 시도가 멈추어집니다. 내가 하늘 사람이 되면 괴롭히던 사람을 자연 제도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내가 하늘이 되면 하늘의 권능이 발현됩니다.
하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광명을 비추지만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늘은 나나 사람을 만들려고 시험에 들게 하여 시험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부부지간에, 부부자식간에, 친구지간에, 상사와 동료지간에 나를 코너에 몰고 핍박하고 걸고 넘어지려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원수가 아니라 은인입니다. 알고 보면 공부하는 도반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등 가까운 인연들이야말로 진정한 도반들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도할 중생은 바로 나입니다. 나만 바로 서면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속이 상하거나 썩지 않고 본심을 견지하면 그 덕화가 만방에 미칩니다. 봄 138 텅비고 고요하고 화안해지면 아내번유 생각 위주로 돌아가면 답답하고 시끄럽고 어둡다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몸, 호흡, 말, 동작을 돌아보고 알아차리는 감각개발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문해번유 감각 위주가 되어 눈과 귀가 청명해지면서 두뇌는 텅비고 고요하고 화안해집니다. 생각이 텅 비면 내면의 하늘이 열리는 바 밖으로 테두리가 없어 무한대가 하늘이기에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는 절대 지존임을 깨달아 안으로 낯이 없어 무한소한 하늘이기에 천지만물 우주만유에게 먹히는 말석지기임을 깨달으면 자기가 남에게 칭찬을 받거나 지지를 받을 때에도 들뜨지 않고 자기가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도 속이 상하지 않아 능소능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텅 비면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디에 속하지 않아 자기를 우익이나 좌익으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구분하여 기독교인, 불교인, 회교인으로 자체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생각이 텅 비면 두뇌가 고요해지는 바 시끄러움은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부딪히고 충돌하고 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괴롭게 되는데 고요하면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안정과 평화가 있으면 유의에 드러나 자기가 편안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생각이 고요하면 정신의 광명이 빛나 자기의 마음과 몸의 동향이 저절로 감지가 되어 기분이 나쁘던가 컨디션이 나쁠 때 조건 반사하지 않고 감내하거나 다스릴 수 있고 남의 기색이나 속내를 꿰뚫어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가능합니다. 정신의 광명이 빛나면 어두운 기색이나 표정이 바뀌어 밝은 기색이나 표정으로 바뀌어져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인상이 되고 목소리 역시 어두운 음색이 밝은 음색으로 바뀌어 소리만 들어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은혜분유 감각 위주로 우주의 두뇌로 바뀌어 텅비고 고요하고 화안해지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고 텅 빈 가운데 걸림없이 명암운행의 기운을 부여쓰고 능소능대도 갈등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소통시키는 덕과 능력을 발휘하는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 대긍정의 사람,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노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뒤적고 시끄럽고 어둡던 아내분의 생각 위주를 선천세상이라고 하면 텅비고 고요하고 화안한 은혜분의 감각 위주가 후천세상입니다.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길, 지금 당장 편안하고 똑똑해지려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려 합니다. 정신이 들면 편안하고 똑똑해집니다. 정신을 들게 하려면 눈과 귀를 통하여 밖으로 나갔던 정신을 안으로 불려들여 코와 입과 몸, 목, 팔, 다리, 허리,
사물을 바라보거나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마음 생각과 몸의 동향을 감각하는 점이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란 생각과 눈과 귀를 통하여 밖으로 주변 환경을 감각하고 추구할 뿐 정작 밖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감각하지 못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놓쳐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두운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둔하게 된 까닭은 생각이 두뇌를 끊임없이 장악하여 안으로 잡념과 번뇌망상이라는 구름을 일으켜 감각이라는 햇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에게 길이어 안으로 비추지 못하는 감각을 살려내어 자기 자신을 감각하려면 옵션을 걸어 떠오르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속적 집중적으로 감각하기만 하면 생각이 텅 비어지면서 감각이 완료되어 밖으로만 비추던 감각이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추게 되면 정신을 차린 것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두뇌를 장악하여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안해지며 나갔던 정신이 든 것입니다. 정신이 들면 두뇌가 텅 비어 자유롭고 두뇌가 고요하여 편안하고 두뇌가 화안하여 똑똑해집니다.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길은 생각을 지속적 집중적으로 감각하는 감각 개발이 정신을 차림이고, 두뇌에서 생각이 텅 비어져 고요하고 화안해지면 정신이 들어 잠재력이 발현되어 늘 명철하면 누구나 편안하고 똑똑해집니다. 본 140 하늘과 땅, 운해와 잔해. 잔해를 땅에 비유하면 운해는 하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빛을 바람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뜨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소리가 내리고 천둥벼락이 칩니다. 땅에서는 비수 원근에 따라 따뜻해졌다 더워지고 서늘해졌다가 추워지고 바람이 불며 흔들리고 구름이 뜨면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내리며 땅이 젖고 눈이 내리며 쌓이고 이슬이 내리며 맺히고 소리가 내리며 서리고 천둥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벼락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빛의 영향을 받지 않아 명암운행을 초월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구름이 떠도 흐려지지 않고 비가 내려도 젖지 않아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이슬이 내려도 맺히지 않고 소리가 내려도 서리지 않고 천둥벼락이 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풍운으로 상설의 영향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풍운으로 상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네분의 생각이 위해서는 생각이나 감정이 일으키는 천둥소리에 놀라고 벼락을 맞고 구름에 가리고 비에 젖고 눈이 쌓이고 이슬이 맺히고 소리가 얼어붙습니다. 눈의 근육 감각 위주에서는 아무리 생각이나 감정을 천둥벼락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비와 눈이 내리고 이슬 소리가 내려도 맞지도 않고 젖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맺히지도 얼어붙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 개발을 통하여 잔해 번위에서 운해 번위로 땅에서 하늘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겠습니다. 운해 번위 감각 위주가 되면 두뇌가 하늘이 되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화안합니다. 텅 비고 화안하면 감각과 감정의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눈비가 내리고 이슬과 소리가 내리고 천둥벼락이 쳐도 조금도 맞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젖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맺히지도 서리지도 않습니다. 물질 개벽을 이루간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은 두뇌 개발을 통하여 좌뇌 땅에서 운의 하늘로 등천하는 일이 정신 개벽입니다. 정신 개벽의 핵심은 감각 개발입니다. 본 141일 하늘 날아가는 길. 차가운 난로에 눈이 내리면 쌓이고 뜨거운 난로에 눈이 내리면 녹습니다. 눈이란 경계를 만나 조건반사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차가운 난로란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는 좌뇌본 생각 위주의 두뇌를 말하고,
뜨거운 난로란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감각하는 운해번유 감각위주의 두뇌를 말합니다. 생각을 감각하면 뜨거워져 생각은 눈이 높고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면 차가워져 생각의 눈이 쌓입니다. 전해번유 생각위주에서는 땅인지라 눈이 쌓이지만 운해번유 감각위주에서는 하늘인지라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생각을 감각하여 쌓이지 않게 하면 늘 마음이 텅 비워지므로 하늘나라에 오른 것입니다. 생각을 감각하고 경험하려면 호, 코와 말소를 입, 행동, 몸을 감각하여 눈과 귀가 총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야단치거나 비판하는 말소리를 제대로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면 생각이 기억으로서 쌓이지 않아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생각을 내어도 낸 바가 없어 하늘 사람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하늘의 본성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듣기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구애받지 않는 자신만만한 겁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돈 142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전해변 생각이 주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이원성으로 양자택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한 것을 선호하여 시끄러움을 배격하고 몸은 아프지 않음을 선호하여 아픔을 배격하는 선악유분법으로 인하여 마음의 시끄러움과 몸 아픔에 대하여 부정적이므로 감각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마음의 고요함과 몸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보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을 늘 봄 늘 감각함으로 운해분의 감각 유지가 되면 감각은 이원성인지라 마음의 시끄러움이나 몸의 아픔을 배격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감각하고 경험하여 마음의 시끄러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려 마음을 고요하게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보존합니다. 전해번유 생각위주에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운해번유 감각위주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으로 나누지 않아 오가지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까다롭지 않아서 누구하고나 소통이 잘 되고 원만하여 복을 짓는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이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 나갔던 정신이 든 사람으로 정신에는 마음의 어두움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그림자를 비추어 지우는 빛과 몸을 데워주는 열기가 있어 차가움에서 오는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신이 들어 마음과 몸을 다스려 편안하여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정신이 나가 마음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여 마음과 몸이 괴로운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신이 들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려고 해보았자 되지 못합니다. 심신이 괴로운 상태에서는 긍정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근본 무명은 아파보지 않아 안 아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보고 경험하지 않고 아픔을 따돌리면 아프지 않으리라는 신념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리석음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러한 우리들의 근본 문명을 깨달아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고 겪어보고 경험하여 아픔을 다스릴 줄 알아 몸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지 않아서 편안해지고 편안하여야 똑똑해집니다. 편안하여야 마음에 여유가 있어 인심이 절로 납니다. 인심이 나야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본 143. 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은 생각의 작용으로 예고이고 감각에서는 생각이 전무하여 그냥 그대로 평범하여 대하입니다. 도는 평상심이요 무심이요 감각이요 순수의식입니다. 생각으로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특별한 것을 구하여 평범에서 멀어지기에 도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으로 도를 깨달으려고 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함을 깨달아야 생각이 쉬워져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잠재된 감각이 드러나면서 평범한 평상심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심은 생각이 텅 빈 감각으로 일어났다가 꺼지는 법이 없어 당시 여일하여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아 고요하고 부동하고 깨끗하고 환한 내면을 하늘이므로 우주만물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이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잠재된 감각 순수의식 평상심을 깨닫는 것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감각을 감각합니다. 감각은 빛과 열기가 있어 빛으로 마음의 어두움과 괴로움을 몰아내고 열기로 몸의 아픔을 치유하여 마음과 몸을 다스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정신의 빛과 열기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지라 눈에 안 보이는 본질이요 영성인지라 현상계의 바탕이자 근본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캄캄한 근본 무명이 타파되어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확연하게 정립되어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물성이요 감각이 영성인지라 물성은 특별하고 영성은 평범합니다. 나이 40이 되던 해에 구도의 길에 들어서서 나이 50이 되던 해에 하나이면서 제로인 무심 일심을 깨달아 관해의 생각 모드에서 운해의 감각 모드로 전환하였고 나이 60이 되던 해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여 8년 만에 드디어 12권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뇌물성 생각권 위의 땅의 삶에서 운의 영성 감각권 위의 하늘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각이라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감각 개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밖으로 설명하면 유교 음양오행을 사람의 몸에 입각한 음양오행으로 대중을 잡았고 밖으로 설명하여 적용할 수 없어 겉돌고 미진하였던 성리학을 실천하고 실감할 수 있는 성리학으로 완성하였고 기독교 하늘나라 가는 길과 불교 공의 가르침이나 견성 성불의 길, 도교의 신선 사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로 꿰뚫어 확연하게 밝혀졌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면 동서고금의 최초로 좌뇌본유 생각위주, 우뇌본유 감각위주, 감각개발이라는 말이 도판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본주의가 줄을 이루었다면 새로운 인본주의 제2의 르네상스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계백을 이룩한 인류가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정신계백을 이뤄가기 위한 보편적인 길이 뚫려 정리되고 제시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 길을 펴는데 생애를 바칠까 합니다.
14권 그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 13권 마음이 머문다 1권. 오늘 윤종렬님의 봄나라 책은 스토리가 없는 책으로 고전이나 경전에 대하여 해설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이 생각입니다. 영안으로 감각과 생각을 보고 발견한 내용을 글로 썼으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어도 처음 대하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따라 읽어가노라면 저자가 탐구하고 사색하는 깊이와 경지에 공감하고 공명하여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져 삶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고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달콤한 위로나 유안에 그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마음이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는 머리와 감정이 일어나는 가슴과 목, 팔, 허리, 다리의 움직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비추어 의식하게 되어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봄나라 13권 마음이 몸을 늘 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여기에서 그쳐주고 다시